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상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응급실에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화상으로 내원하는데요. 가벼운 화상의 경우 약국에서 메디폼이나 듀오덤 중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연고는 새살이 돋는 마데카솔과 흔히 보이는 후시딘 중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상은 흉터가 안 남도록 상처 회복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처치도 중요한 만큼 응급실에 오기 전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화상 치료의 시작은 쿨링입니다. 뜨거운 것에 대여 화상을 입었다면 우선 미지근한 흐르는 물에 10에서 20분가량 식히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흉터를 덜 생기게 하고 화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차가운 물을 사용할 경우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고 얼음으로 문지르는 행동도 약해진 피부를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된장이나 버터와 같은 민간요법도 좋지 않은 건 아시겠죠? 화상은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많이 경험하는 것은 1도 화상으로 피부를 구성하는 제일 표피층까지만 손상되어 붉은 발적이 생긴 경우입니다. 만약 물짐이 잡히는 순간 2도 화상이며 감염 가능성도 있고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심부 2도 화상부터 4도까지는 심한 화상으로 화상 전문센터를 방문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흔히 1도 화상을 많이 경험하지만 아기들의 경우 화상에 대한 체표 면적의 손상 비율이 성인보다 넓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탈수가 더 쉽게 오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드레싱은 수변 드레싱으로 진행합니다.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고 나서 진정시킨 다음 이물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른 뒤 바셀린 거즈로 얇게 도포합니다. 바셀린 거즈가 없다면 연고만 바르셔도 됩니다. 그 위에 메디폼을 덧댄 뒤 갈색 종이 테이프로 밀폐 드레싱을 하면 됩니다. 만약 메디폼이 없다면 거즈를 사용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메디폼보다는 삼출물 흡수력이 약하기는 합니다. 메디폼은 카스테라와 같은 부드러운 스펀지 재질로 얇은 3mm짜리와 도톰한 5mm짜리가 있는데요. 얼굴처럼 얇은 피부 부위는 3mm짜리를 사용하고 손이나 발처럼 두꺼운 피부 부위는 5mm짜리 메디폼을 사용합니다. 스펀지 같은 재질은 초기 피부 상처에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에서 진물을 흡수하여 흔히 말하는 딱지가 생기지 않게 하고 염증 물질을 흡수하여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물집이 형성되는 2단계 화상부터 폼 드레싱을 합니다. 듀오덤은 일단 두께가 메디폼에 비해 얇은데요. 자체적인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종이 테이프가 따로 필요 없고 넓은 면적으로 얇은 인공피부 역할을 하는 의료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디폼에 비해 삼출물을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물집이 없는 1도 화상처럼 경도의 화상에 주로 사용하고 접착용품에 알러지가 있거나 예민한 얼굴 부위 손상에 주로 사용합니다. 듀오덤의 교체 주기는 하얗게 삼출물이 차면 그때그때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할 연고로는 후시딘과 마데카솔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후시딘은 후시드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항생제 연고로 2차 감염에 효과적이며 마데카솔은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 성분에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상처 재생에 초점을 맞춘 연고입니다. 따라서 2도 화상 정도 되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후시딘이나 박트로반처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며 1도 화상처럼 감염 가능성보다는 피부 재생에 초점을 맞춘 경우 마데카솔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레싱 주기는 기본적으로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초기 상처의 경우 매일 드레싱하는 것이 좋고 보통 피부가 상피화되며 재생될 때까지 약 2주가량 소요됩니다. 듀오덤의 경우 삼출물이 차서 하얗게 될 때마다 새로 드레싱 해주는 것이 좋고 메디폼 드레싱은 매일 청결하게 새로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집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터뜨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집에 찬 투명한 액체는 조직액으로 뜨거운 외부 물질에 의해 조직이 손상되면 세포가 손상되어 조직액이 밖으로 흘러나와 차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물집을 터뜨리게 되면 감염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관리가 잘 안 될 경우 흉터가 잘 생기고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만약 터뜨리고서 감염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터뜨려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때 접착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최대한 무균적으로 소독하고 터진 표피가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드레싱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 통증 조절은 이부프로펜과 같은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 소염제가 도움이 되고 항생제는 감염의 신호가 있을 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응급실에선 파상풍 접종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화상 드레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집이 생기는 이도화상부터는 병원에서 드레싱을 받는 것이 감염이나 상처 회복을 고려했을 때 안전합니다. 병원에 오기 전 10분에서 20분가량 미지근한 물로 쿨링하는 것도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 병변이 애매하다면 반드시 의사진료를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